자, 우리가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편집에 사용이 될 다양한 미디어 소스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미디어 소스라는 것은 동영상 파일이나 스틸 이미지 파일 그리고 사운드 파일 등과 같은 편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파일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렇듯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수행해야 될 그러한 작업이 있는데요. 자, 그게 바로 캡처라는 것입니다. 자, 캡처는 우리가 촬영된 영상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상으로 저장을 하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데요. 컴퓨터 하드디스크 상으로 저장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프리미어에서 원하는 형태로 편집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촬영한 영상을 캡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캡처를 하기 위해서 자, 파일, 캡처 선택을 하고요. 자, 지금 캡처 받을 수 있는 캡처 창이 나타났는데요. 프리미어 작업 도구와 팔레트 때문에 캡처 창의 모든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잠시 닫아두고요. 캡처 창을 가리는 팔레트와 도구를 잠시 탭키를 눌러서 숨겨 놓습니다. 자, 탭키를 누르면 도구와 팔레트가 잠시 숨겨지고요. 다시 파일 캡처. 자, 그러면 아무 방해 없이 캡처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캡처 창을 보니까 자, 시커먼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시커먼 영역은 모니터입니다. 캡처 받고자 하는 화면이 나타나는 자, 그러한 곳이죠. 현재 검정색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실제로 캡처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완벽하게 설정이 됐다는 것이고요. 만약 지금 이 부분의 색상이 회색이라면 캡처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설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캡처 받을 환경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캡처 받을 때 사용이 되는 캡처 보드와 라인 그리고 캠코더가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캡처 받을 수 있는 장치적인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팅 항목으로 이동을 하고요. 세팅 항목. 자, 아래에 보면은 디바이스 컨트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디바이스 컨트롤은 우리가 캡처 받고자 하는 캡처 보드에 대한 설정을 해주는 그러한 기능인데요. 디바이스를 보면은 DV 디바이스 컨트롤로 되어 있습니다. 캠코더를 사거나 별도의 캡처 보드를 구입을 했을 때 보통 1394 캡처 보드라는 명칭을 익히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 1394라는 것이 바로 DV라는 것인데요. 디지털 비디오 형식의 캡처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디지털 비디오라는 것은 동영상 파일인 AVI 확장자를 가진 동영상 파일을 만들어 준다는 것인데요. 그 AVI 파일을 만들 때 사용이 되는 코덱, 즉 압축 방식이 DV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DV 방식으로 AVI 파일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뛰어난 화질과 저용량의 파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편집을 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식의 파일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자, 여하튼 1394 카드가 여러분의 컴퓨터에 정상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다면 자, 지금 디바이스의 DV 디바이스 컨트롤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1394 캡처 카드에 1394 라인 포트를 끼운 다음에요. 자, 반대쪽은 재생을 할, 즉 캡처할 캠코더에 있는 1394 단자와 연결을 시켜줘야 되겠죠. 정상적으로 연결이 됐다면 캠코더는 당연히 플레이 모드, 즉 테이프 모드로 선택이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물론 이때 캠코더의 전원이 켜져 있어야 되겠죠. 지금 설명한 것이 캡처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과제는 해결이 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1394 캡처 카드가 아닌 아날로그 방식을 통해서 캡처를 하고자 한다면 디바이스에는 none으로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아날로그 캡처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아날로그 캡처 장비가 필요한데요. 단순히 1394 카드를 통해서는 아날로그 방식을 캡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아날로그 방식이라는 것은 예전 구형 캠코더에서 사용이 되는 그런 방식을 말하는데요. 흰색과 노란색, 빨간색 단자로 되어져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아날로그 방식은 캡처를 받은 후에도 화질의 열화, 즉 화질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결과물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하튼 디지털 방식의 캠코더가 아닌 아날로그 방식의 캠코더를 사용을 해서 캡처를 한다면 아날로그를 캡처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캡처 보드가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로 아날로그를 캡처 받을 수 있는 보드는 스튜디오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좀 고가 장비로는 DV500이나 DV-Storm과 같은 그러한 장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날로그 캠코더를 통해서 캡처를 받고자 하는데 DV 방식만을 캡처 받을 수 있는 1394 카드밖에 없다면 컨버터라는 것을 이용을 하면 될 것입니다. 자, 이 컨버터는 아날로그 신호를 DV 혹은 DV 신호를 아날로그로 변환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형태의 캡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를 하시고요. 자, 여하튼 우리는 거의 대부분 1394 카드를 통해서 캡처를 하기 때문에 DV 디바이스 컨트롤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선택이 됐다면 자, 그 아래 옵션, 자, 옵션은 캡처 받을 형식과 장비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만약 여기에서 제공이 되는 그러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특별히 이 기능은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캠코더는 주로 가정에서 사용이 되는 가정용 캠코더가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기능은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겠죠. 자, 캔슬을 하고 나오고요. 자, 모든 기능을 설명을 하기보다는 캡처를 받을 때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위에 캡처 로케이션이 있는데 캡처 받은 파일이 저장되어질 그 경로를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비디오와 오디오 따로따로 캡처를 해줄 수가 있고요. 만약 같은 공간에 비디오와 오디오를 캡처 받고자 한다면 동일한 경로를 설정을 하면 되겠고요. 만약 서로 다른 공간에 캡처를 하고자 한다면 다른 경로를 설정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또한 영상과 오디오가 모두 포함된 동영상 파일로 캡처를 하고자 한다면 자, 지금의 이 비디오 오디오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자, 지금의 이 비디오 오디오는 비디오만 캡처를 하고 오디오만 캡처를 했을 때 서로 다른 공간에 캡처를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하튼 해당되는 기능의 브라우저를 선택을 한다면 자, 여러분이 사용하고자 하는, 즉 캡처 받고자 하는 그 경로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는 동영상 강좌 프리미어 프로라는 폴더에 캡처가 되는 것입니다. 비디오, 오디오 모두 동일한 공간에 캡처가 된다는 것이죠. 그 밖에 나머지 기능은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겠고요. 자, 로징 항목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로징 항목으로 이동을 했는데 자, 여기에서도 역시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하죠. 캡처를 보니까 오디오 앤 비디오, 오디오와 비디오를 동시에 캡처를 한다는 것이죠. 촬영된 영상이 오디오와 비디오가 같이 있다면 오디오와 비디오가 같이 캡처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 않고 오디오만 캡처를 한다면 오디오, 비디오만 캡처를 한다면 비디오를 선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나 대부분 오디오와 비디오를 같이 캡처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테고요. 자, 아래로 내려와서 클립 데이터, 테이프 네임. 자, 지금 캡처 받고자 하는 전체 영상의 주제를 입력을 하면 되겠죠. 만약 결혼식에 관련된 것이라면 결혼식, 회갑연이라면 회갑, 혹은 아이의 첫돌이라면 돌잔치라는 그러한 이름을 사용을 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클립 네임은 각각 별도의 이름을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디스크립션은 해당되는, 즉 캡처받은 영상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자,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주석을 달아놓는 기능이고요. 자, C는 씬의 이름. 자, 그리고 쇼트와 테이크는 역시 쇼트와 테이크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로그 노트가 있고요. 역시 비슷한 형식으로 사용이 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성을 느낀다면 자, 지금의 이 기능들을 사용을 하면 되겠죠. 자, 역시 이 기능 또한 테이프 네임과 클립 네임만을 주로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겠죠. 자, 타임 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을 지정을 해서 캡처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가령 특정한 시간을 시작을 해서 특정한 시간까지만 캡처를 하고자 한다면 지금의 이 마크 인아웃 타임 코드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자, 마크 인, 마크 아웃이죠. 자, 여기서는 다른 이름으로 set in, set out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자, 타임 코드 다들 알고 계시죠? 시간, 분초, 프레임을 표기를 하는 그런 기능이죠. 자, 만약 캡처받는 시작 장면이 자, 1초부터 11초까지라면 1초는 마크인, 11초는 마크 아웃이 되는 것입니다. 즉 1초부터 11초까지 캡처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듯 타임 코드에서 캡처받을 시간을 지정을 해 놓는다면 지정된 시간만큼 하나의 동영상 파일로 캡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타임 코드는 모니터 창 중간에 있는 타임 코드와 오른쪽에 있는 타임 코드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자, 참고하시고요. 자, 1초부터 11초 전체 캡처 받는 시간은 그 아래 타임 코드에서 나타납니다. 10초가 되는 것이죠. 자, 10초. 자, 1초부터 11초까지. 자, 그러니까 여기는 마크 인, 여기 마크 아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는 전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현재 시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13분 54초 10프레임. 지금 캠코더에 지정되어 있는 시간이 13분 54초 10프레임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냥 단순히 캡처를 한다면 자, 지금 이 시간부터 캡처가 되는 것이죠. 이전에 살펴본 마크 인아웃 특정한 시간을 지정해 놓고 캡처를 하는 그러한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자, 타임 코드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대만큼 캡처를 받을 수 있는 자,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일반적으로 캡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이동을 해서 지금의 이 부분 많이 낯이 익는 그러한 버튼들입니다. 음악을 들을 때 사용을 하는 카세트 테이프의 라디오 버튼과 동일한 모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캡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장면이 있는지 플레이를 해봐야 되겠죠. 지금의 이 버튼이 플레이 버튼입니다. 플레이 버튼을 선택을 하면 현재 캠코더에 있는 장면이 플레이가 됩니다. 정상적인 속도로 말이죠. 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시 정지와 완전히 정지하는 스톱 버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시 정지는 말 그대로 잠시 정지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플레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정지는 완전히 정지가 되기 때문에 캡처를 받을 때 이 기능을 사용한다면 캡처가 종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레코드 버튼이 있는데요. 실제로 캡처를 할 때 사용이 되는 그러한 기능이죠. 리와인드 기능이 있고요. 패스트 포워드 기능이 있습니다. 빨리 감기, 빨리 되감기 기능이죠. 지금의 이 기능들을 사용을 한다면 아주 빠른 화면으로 원하는 장면을 탐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플레이를 한 후에 리와인드 버튼을 선택을 한다면 자, 이렇게 화면이 빠르게 재생이 됩니다. 반대로 패스트 포워드를 사용한다면 반대의 장면이 빠르게 재생이 되고요. 자, 일시정지. 캡처를 하기에 앞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부터 캡처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기능들은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될 텐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장면을 가장 정확하게 찾아주는 두 개의 기능이 있는데요. 스텝 백과 스텝 포워드 기능이 있습니다. 현재 장면을 한 프레임씩 이동을 해서 찾아주기 때문에 원하는 장면을 매우 정확하게 찾아줄 수가 있는 것이죠. 스텝 백을 선택을 하니까 한 프레임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누르면 역시 한 프레임 이전으로 되돌아갑니다. 반대로 스텝 포워드를 사용한다면 한 프레임 뒷장면으로 이동을 하겠죠. 우리가 캡처를 할 때 불필요한 부분까지 캡처를 해서 하드디스크에 부담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부분만을 캡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이번엔 아래로 내려와서 셔틀 기능이 있는데요.
셔틀 기능을 사용을 한다면 원하는 장면, 즉 캡처 받고자 하는 장면을 느리게 혹은 빠른 속도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해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 자, 아주 느리게 재생이 되고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점점 이동을 할수록 빠른 화면으로 재생이 됩니다. 이번엔 반대로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한다면 이전 장면을 원하는 속도로 찾아갈 수가 있겠죠. 다시 중앙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마우스 버튼에 손을 댑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중앙 원점으로 되돌아갑니다. 셔틀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아래 조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도 앞서 설명을 했던 셔틀 기능과 유사한 기능인데요.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뒷장면이 재생이 되고요. 반대로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반대로 재생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기능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지점에 우리가 캡처를 하고자 하는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엔 왼쪽에 있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왼쪽에 있는 기능 여러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넥스트 씬과 프리비어스 씬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특정한 씬을 찾아줄 때 사용이 되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여기서 씬을 찾아준다는 것은 우리가 촬영을 할 때 녹화 버튼을 누르고 정지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시간을, 즉 장면을 하나의 씬으로 생각을 합니다. 촬영 버튼과 정지 버튼을 눌렀다는 것은 그 버튼을 눌렀을 때 비스라는 신호가 들어가는데요. 그 비스 신호를 추적을 해서 씬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씬을 아주 쉽게 찾아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먼저 넥스트 씬을 선택을 해봅니다. 자, 빠른 속도로 재생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정지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그 씬을 찾아주기 위한 그러한 작업이죠. 지금 정지된 상태의 장면이 촬영을 시작하고 정지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지점의 화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설명을 했듯이 비스 신호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비스 신호를 하나의 씬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지금 넥스트 씬을 사용을 해서 그 씬의 위치로 정확하게 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엔 반대로 프리비어스 씬을 선택을 해볼까요? 그러면 역시 이전에 촬영을 하고 정지를 했던 그 장면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바로 지금의 이 장면이 이전에 촬영을 하고 정지를 했던 부분의 장면이 되겠죠. 만약 우리가 촬영을 할 때 촬영된 모습을 기록을 해 놓았다면 실제로 편집에 사용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씬을 찾아주는 기능을 통해서 원하는 장면만을 아주 쉽게 캡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셋 인 포인트와 셋 아웃 포인트, 마크 인 아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금의 이 기능은 이전에 설명을 드렸던 타임 코드 마크 셋 인 셋 아웃과 동일한 기능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래로 내려와서 마크 인 아웃, 즉 셋 인 셋 아웃을 했던 그 지점을 찾아주는 그러한 기능이죠. 이 기능은 여러분이 한 번씩 시도를 해보십시오.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아주 느린 속도로 재생을 해주는 두 개의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슬로우 리버즈, 뒤로 재생을 하는 기능, 플레이는 앞으로 재생을 하는 기능. 그렇지만 아주 느린 속도로 재생을 하기 때문에 원하는 장면을 아주 섬세하게 찾아줄 수가 있는 것이죠. 아주 느린 속도로 재생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캡처하고자 하는 장면을 비교적 정확하게 찾아줄 수가 있는 것이죠. 슬로우로 재생을 해주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엔 그 옆에 씬 디텍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씬 디텍트 기능은 특정한 장면, 즉 현재 지금의 이 장면을 씬으로 표시를 하고자 한다면 씬 디텍트 기능을 선택을 해서 체크를 해주면 될 것입니다. 선택을 하니까 오른쪽에 씬 디텍트 체크박스에 체크가 됐는데요. 지금의 이 장면을 표시해 두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장면을 표시해 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의 이 화면이 아닌 다른 장면으로 이동을 한 후에 다시 지금의 이 장면으로 정확하게 되돌아오고자 할 때, 즉 찾고자 했을 때 사용이 되는 아주 유용한 그러한 기능이죠. 어떠한 위치에 가 있던 간에 이미 씬 디텍트 기능으로 표시를 해두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찾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캡처를 해줘야 되는데요. 캡처하는 방식은 한 3가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캡처 안에 인, 아웃이 있고요. 탭이 있습니다. 인, 아웃은 마크 인, 아웃, 즉 셋 인, 셋 아웃에서 지정해 놓은 그 시간만큼 캡처를 해줄 수 있는 기능이고요. 탭은 지금 캠코더에 있는 탭 그 자체를 캡처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지금의 이 모습을 그대로 캡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의 캡처 방식을 한 번씩 비교해 가면서 사용을 해보시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레코드 버튼을 통해서 캡처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이 장면부터 캡처를 하고자 한다면 그냥 레코드 버튼을 누르십시오. 그리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준다면 캡처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의 이 장면은 이제 캡처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프리미어 작업 창을 통해서 실제로 편집을 할 수 있는 파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시간상 많은 부분은 캡처하지 못하고요. 지금의 이 장면에서 캡처를 정지를 하고자 한다면 정지 버튼을 누르십시오. 캡처가 정지가 되면 세이브 캡처 파일 창이 나타나는데요. 레코드 버튼을 눌러서 캡처를 시작을 하고 정지 버튼을 눌러서 캡처를 정지했을 그 시간만큼의 파일이 만들어지는데요. 파일 네임, 즉 지금 캡처 받은 파일이 만들어질 이름을 적당한 이름으로 지정을 해주고요. 참고로 캡처 받은 파일은 AVI라는 확장자를 가진 파일로 만들어집니다. 이 AVI는 동영상 파일 중에서 가장 해상도가 좋은 형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형태의 파일이 되겠죠. 그리고 그 아래 디스크립션과 씬, 셔테이크, 로그노트 등이 있는데요. 지금 파일이 만들어질 그 내용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그러한 기능들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Untitled Clip 1이란 이름으로 OK를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이 됐는데요. 저장된 파일은, 즉 캡처받은 파일은 자동으로 프로젝트 창에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일이 만들어진 그 경로를 일일이 찾아가지 않고도 쉽게 편집을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캡처를 진행을 하고자 한다면 역시 플레이 버튼과 레코드 버튼을 사용을 해 가면서 캡처를 하시고요. 만약 더 이상의 캡처가 필요 없다면 캡처 창을 닫고 나오면 되겠죠. 자, X 버튼을 눌러서 캡처 창을 닫습니다. 우리가 영상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캡처라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캡처는 그다지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영상 편집에 입문하신 분들이라도 아주 쉽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이 되겠죠. 모든 캡처가 끝났고 캡처받은 장면이 프로젝트 창에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캡처받은 장면을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편집을 해줘야 되는데요. 편집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의 이 소스, 영상 소스, 캡처받은 영상 소스를
드래그합니다. 클릭 드래그, 드래그해서 타임라인 트랙으로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캡처받은 영상이 적용이 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적용된 모습이 모니터 창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용된 소스를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지금 확대하는 방법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에디트 라인을 가지고 이리저리 드래그, 즉 스크롤 해보면 에디트 라인이 있는 지점에 장면이 모니터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 장면을 보면서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편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 시간에는 촬영된 영상을 실제로 편집을 하기 위한 캡처라는 작업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캡처받은 영상을 실제로 편집을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